여러분, 류현진이 경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평균 자책점이 2.72에서 2.51로 더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이죠.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류현진의 7번째 등판 경기였던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팀은 2대0으로 앞서 있었고, 류현진도 5회까지 67개의 공을 던지면서 에이스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7이닝 무실점까지도 꼭 일어날 것 같았죠. 그런데 6회의 첫 타자부터 풀카운트 끝에 안타를 맞고, 두 번째 타자는 뜬공으로 처리했지만 세 번째 타자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원아웃 2, 3루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이지 않는 실책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원아웃 2, 3루가 된 겁니다. 최고의 위기 상황에서 류현진은 1, 2루를 채울 생각까지 하면서 삼진 혹은 내야 땅볼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볼넷으로 원아웃 만루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투구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타선은 세 번째 류현진을 상대하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했지만, 류현진은 이 위기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듯이 삼진을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투아웃, 아웃 카운트 하나면 만루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고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논란이 된 상황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류현진은 땅볼을 잘 유도했고 3루수인 시호가 잘 캐치해서 1루로 송구를 하는데 악송구가 나왔습니다. 달리면서 공을 캐치했다 보니 움직이면서 2루에 이제 던지는 상황이라 쉬운 송구는 아니었습니다. 아마추어들이라면요. 그런데 여긴 메이저리그 아닙니까? 이 정도도 처리를 못하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곳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더구나 게레로 주니어도 정말 이게 받을 수는 없었던 공일까? 좀 의심이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었죠. 1실점만 해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이 이렇게 빠져버리면서 동점을 허용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경기였으면 류현진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제스처를 취했을까요? 류현진은 빨리 잊고 다음 타자를 삼진으로 처리했습니다. 당시 팬들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6회 말에 토론토가 1점을 추가하면서 류현진은 6회까지 못 던진 것 말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3루수의 실책으로 실점을 한 거니까 류현진의 자책점이 아니고 그건 평균 자책점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기 때문에 승리 투수가 되면서도 더 낮출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경기 중에 류현진이 실점이 늘어나 버렸죠. 안타로 인정해버린 겁니다. 우리 매우 황당하잖아요. 기록원은 메이저리그가 어떤 수준이라 하길래 안타로 처리한 건지 우리는 납득 불가였습니다. 더구나 이 실점, 3루에서 잡은 내 안타에 어떻게 2루 주자가 홈을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찝찝했습니다. 모순이 너무 많았습니다. 토론토의 에러가 문제가 아니라 기록원의 에러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도 에이스에게 6이닝 2실점도 괜찮은 성적이고 최종적으로 팀도 이겼으니까 류현진은 인터뷰에서 기록에 대한 항소심만 내심 기대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던가요? 우선 정정은 됐습니다. 토론토 측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가기도 전에 말이죠. 내야 안타는 맞고 실책으로 인해서 추가점이 들어온 것이니 류현진의 1실점으로 탕탕탕 이렇게 했습니다. 만족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자책점은 줄었으니까 팬들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호수비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8월은 지났습니다. 류현진은 8월에 아메리칸 리그 1.29로 평균 자책점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셰인 비버와 이달의 투수상을 겨루는 상황까지 왔죠. 셰인 비버는 클리블랜드 소속으로 6경기 등판해서 38과 32이닝 동안 4승 무패, 평균 자책점은 1.63, 탈삼진 57개로 7월에 이어서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고 9월 첫 등판 호투까지 이대로면 클리블랜드도 1위 팀이다 보니 투수 부문 트리플 크라운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류현진은 5경기 등판해서 28이닝을 던졌고 2승, 탈삼진은 31개를 기록하며 좀 다소 밀리지만 평균 자책점은 1.29로 앞섰습니다.
지난해 5월 이달의 투수당 수당 때보다는 뭐 깨게 이런 성적입니다. 류현진은 2019년 5월에 6경기 선발 등판 45와 3분의 2이닝 동안 5승 무패 3실점, 평균 자책점은 0.59. 메이저리그 역사상 홈런이 가장 많이 나온 달인데 류현진은 피홈런도 제로였습니다. 7월에도 0점대 방어율을 기록했지만 승운이 없어서 스트라스버그에 밀렸었죠. 솔직히 비버를 이기기는 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수상합니다.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들어주세요. 도대체 팬들도 언론들도 이해할 수 없는 기록원이 류현진 실점으로 기록을 해버렸냐는 겁니다. 셰인 비버가 평균 자책점 외에는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았지만요. 류현진은 미국 기준으로 8월 29일 경기였고 비버는 8월 31일 경기였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주관한 미국 프로야구거든요. 자국의 선수들이 상 받고 성적 좋고 뭐 그러길 바랄 거 아니에요. 류현진이 비자책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때까진 승리투수 자격까지 됐다 보니 3승의 평균 자책점은 훨씬 더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럼 셰인 비버는 그때까진 5경기의 4승이었기 때문에 31일 캔자스 시티와의 경기에서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날씨 문제가 생기거나 아파서 등판을 걸을 수도 있고 부상당할 수도 있고 뭐 부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캔자스 시티가 꼴찌팀이기도 하고 타격도 좋지 않아서 비버가 유리하지만 어쨌든 경기를 치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호투를 하지 않는 이상 류현진과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4승인 건 매우 큰 메리트지만 평균 자책점이 확 2점대였고 더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니까요. 그때 그 순간만큼 말이죠. 결과야 비버는 캔자스 시티와의 경기에서도 6이닝 9K 9개 삼진을 곁들면서 역투를 펼칩니다. 내 팀은 졌어요. 그래도 찝찝함은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류현진의 실점 정정은 이미 한 차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1회의 2사 만루 위기에서 유격수 땅볼로 유대했으나 테일러의 송구가 문제가 생기면서 2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이제 류현진의 자책점으로 인정되어 버렸습니다. 당시에 사이 영상 1위 후보였기 때문에 매우 예민했던 상황이고 그걸 류현진 실점이라고 기록하면서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2주 후에서야 비자책으로 정정합니다. 그 사이 스트라스버그가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류현진이 평균 자책점에서는 완전히 압도했지만 스트라스버그가 이달의 투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높은 승수에 스트라스버그가 받을 만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찝찝하게 만드는 건지요. 아무튼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이 더 떨어지면서 이제 미안한 마음 조금 넣어서 마에다를 밀어내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2위까지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론토가 월드 시리즈까지 가기 위해서는 비버 공략법을 찾아야겠어요. 너무 압도적입니다. 류현진이 가장 중요시하는 평균 자책점이 더 떨어지는 소식이 들리니까 좋네요. 류현진 이대로 계속 선전하면서 1점대 방어율 한번 가보자!